화식전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식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도 좀 길고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계속 오늘 한 강의 내용을 한 10번 정도는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제행위를 함에 있어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강의 이 내용입니다. 정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고요. 화식전 전체나 제가 칼럼을 56회 쓰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34 동영상 강의를 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시면은 정말 여러분들 인생 경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디서 돈이 생겨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도 경제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엉뚱하게 헛발질 하기 때문이고 엉뚱한데 투자해서 다 날리기 때문입니다. 애써 잊어먹고 자위하고 안해하고 하니까 그것이 다 사라져서 그렇지, 사실은 인생은 한두 번만 성공하면은요, 인생은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 제가 앞으로 계속 강조해 드리겠는데, 월급쟁이들, 월급 아무리 많이 준들요, 여러분들 서울의 집 한 채 절대로 못 삽니다. 그러나 이 이론대로 사면은 지금 빚내서 한 채 살 걸 시기를 잘 분별할 줄 알면은 빚내지 않고 두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오늘 이 과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물류 무감급이 논기유여 부족즉 지귀천 귀상극즉 반천 하극즉 반귀 귀출여 분토 천취여 주옥 재패욕 기행 여유수 수지 10년 국부 후례전사 사부 시석 여갈 득음 수보 강오 관병 중국 칭호 오페라. 일단 요거 해석하겠습니다. 재화가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되며 비싼 것을 갈무리해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물건이 남아도 오는지 모자라는지를 논하면은 그 물건이 귀한지 천한지를 알게 됩니다. 값이 올라 극에 달하면 헐값으로 돌아오고 값이 싼 방향으로 극에 달하면 높은 값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비싸진 물건은 분토를 버리듯이 팔아버리는 것이 당연하며 싼 물건은 구슬을 손에 넣듯 소중히 취해야 합니다. 재화는 흐르는 물처럼 원활하게 유통시켜야 하고, 이렇게 구천이 개헌의 법을 시행한 지 10년이 되자 나라는 부강해지고 전사들은 풍족한 금품을 받게 되고 여러가지 보상을 받고 또 요즘 말로 하면은 봉급이라고 합니까? 이런 걸 받게 되는 것이죠. 싸움에 이만희 날아오는 화살과 도를 향해 용맹하게 달리는 것이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 마실 물을 얻은 것처럼 하여 구천은 드디어 오나라에 보복하였고 중국의 병위를 떨치고 오표의 하나로 칭해지게 되었다. 이 내용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식전에서. 여기서 오표라는 것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 초나라 장왕, 오나라 함려, 월나라 구천. 그리고 다른 설에는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 초나라 장왕까지는 같은데 송나라 양공과 진나라 목공이 들어간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마천의 이 화식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우리가 경제 행위를 할 때, 경제적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아주 그 핵심을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어보셔야 됩니다. 사마천은요, 인간 세상을 유지하는 유형과 무형의 절대적 요소가 존재하는데, 유형인 물질은 돈, 재화이며 무형적인 요소는 예절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절은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상대에게 피해를 강요하지 않으며 너와 나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사마천은 이 둘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유형인 재화의 역할을 먼저 거론하였습니다. 돈이 있어야 무형적인 요소인 예가 생성된다고 본 것이죠. 타당한 의견입니다. 500년 유교를 신봉하며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500년 유교를 신봉했던 사람도 극소수죠. 기껏해야 20%, 적게는 10% 정도의 양반 사족들이잖아요. 나머지는 유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양반들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그것이 유교인 줄 알았죠.
우리 조상들은 재화의 부족을 극기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멍석에 곡식이 떠내려가더라도 급히 거두어 들이지 말아야 하며 사내가 고가를 알지 말아야 한다고 안동과 전라도 전주의 사대부와 육아에서 금과 옥조로 여겼던 말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인간 노릇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더 잘 알 것입니다. 언제 한번 식사를, 언제 한번 인사를, 언제 한 번으로 퉁치고 마는 립서비스, 지갑의 형편이 넉넉지 않기 때문이죠. 사마천은 신농시 이후 3000년에 달하는 장구한 세월과 당대의 사회상을 관찰하여 재화의 역할이 사람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파했고, 그 당시 정착된 유교 세력과 마찰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생들도 먹을거리가 충분해야 예와 춤을, 효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게 구천의 얘기를 하다 보면 오나라와 월나라의 이 사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의 전쟁은 오나라가 먼저 공격을 해서 구천이 일단은 방어에 성공하죠. 구천은 월나라 35대 군주인데 기원전 496년에 아버지 윤상이 사망해서 상중에 있을 때 오나라 함녀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구천은 결사대를 구성하여 맞서 싸우고, 한편 전장에서 월나라는 노역을 시키려고 끌고 온 사용수들에게 유족들에 대한 보상 등을 대가로 집단 자살을 시키고, 또 눈앞에서 벌어진 난데없는 집단 자살 쇼에 오나라 병사들이 어안이 벙벙해진 틈을 타서 본대로 기습을 가했죠. 이 계책으로 취리라는 곳에서 오나라 군대가 월나라 군대에게 대패하고 함녀는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어 이로 인해 진중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2차전이 있습니다. 이때는 오나라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구천이. 무란 903년 기원전 494년에 오나라에서는 태자 부차가 왕으로 즉위했죠. 이때 그 유명한 오자서의 보좌를 받아서 오나라를 부흥시키고 부차는 구천에게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구천은 범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선을 제압한다고 오나라로 먼저 쳐들어갔으나 오히려 대패하여 월나라 수도가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싸움에서 크게 패한 구천은 얼마 남지 않은 군사를 거느리고 회계산에서 농성을 하였으나 구천은 범녀의 진언에 따라서 부차에게 항복하죠. 부차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이때 중신 오자서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범녀가 간신 백비에게 뇌물을 써서 백비를 통해 부차를 회유했기 때문에 구천은 항복하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왕이었던 구천은 오나라에서 부차의 하인 노릇하게 됩니다. 몇 년간 치욕을 겪다가 범녀의 공작으로 겨우 돌아올 수 있었죠. 다만 사기에는 우랑구천이 아닌 범녀가 잡혀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마저도 2년 후에 풀어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은 일국지인데, 일국지는 정사가 아닌 소설이죠. 즉 와시는 정사지만 상담은 소설이라는 거죠. 그 와시는 정사지만 상담은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국지에 출처가 되는 춘추자시전에서도 부차가 잡혀가서 쓸개를 핥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미디어에서는 구천의 아내가 부차의 첩노릇하기도 하죠.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차가 병이 들자 부차의 똥을 핥았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또 구천이 부차의 마부 노릇을 한 적도 있죠. 이렇게 이런 그 치욕을 겪으면서 복수의 칼을 가는 게 이제 구천입니다. 구밀복검이라고요. 입으로는 달콤한 정말 이렇게 비위를 맞추는 말과 행동을 하지만 속으로는 날카로운 그 칼을 뱃속에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9007년 기원전 487년에 범녀가 공작을 해서 겨우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은 겉으로는 부차에게 복속된 척하면서 은밀하게 오나라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월나라의 국력을 키우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오나라에서 겪은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쓰디 쓴 쓸개를 핥으면서 회계산의 치욕을 잊었느냐며 복수를 다짐했죠. 출산과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정들이 많아야 전투를 할 수 있는 병졸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장려책을 보면요, 나이 든 여자가 젊은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그 튼튼한 신생아가
태어날 확률이 아주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현대의학도 증명을 한 거죠. 결혼 통제 정책을 펼쳤어요. 또 임산부에게는 왕실 의사를 보내서 건강을 관리하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개 한 마리와 술 2병을 보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돼지 한 마리와 술 2병을 보냈으며, 또 쌍둥이를 출산하면 양식을 제공했고, 새 쌍둥이를 출산하면 유모를 보내서 살피게 했습니다. 법녀의 계책에 따라서 왕 부차에게 재물과 미녀 서시를 보내서 부차가 국사에 전념하지 않고 쾌락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왕 부차는 서시와 향락에 빠졌으며 간신백비의 말을 듣고 명신 오자서가 자살하도록 만드는 등 오나라의 정치는 혼미해졌습니다. 결국 왕 부차가 중원의 회명에 나갔을 때 이때를 노리고 구천이 오나라를 공격하는 겁니다. 결국 구천은 오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부차는 당황하여 오나라로 되돌아와서 황급히 방어에 나섰지만 결국 패배하고 구천에게 전에 살려준 예를 들어 항복을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구천은 순간 망설였지만 법녀가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다짐하던 일을 잊으셨습니까? 하고 진언하자 이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전에 자신을 살려줬기 때문에 차마 죽일 수가 없었는지 백호의 장으로 봉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부차는 자신이 늙어 군왕을 섬길 수 없다며 그 제안을 거절하고 저승에서 오자살을 볼낯이 없다며 고소산에서 얼굴을 가린 채 자결하였고 오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한때 패자의 위세를 떨치던 강성한 오나라, 고작 몇 년 만에 허무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오나라를 멸망시킨 구천은 중원의 제후들과 회명을 맺고 패자가 되는 것이죠. 이때 토사구팽이라는 유명한 고사가 등장을 합니다. 구천은 복수에 성공하고 월나라의 전성기를 열었지만 말년에는 그 역시 모략을 믿어 고난을 함께 했던 신하 법녀를 떠나보내고 또 명신 문종을 자살하게 만듭니다. 월나라 전성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구천도 오래가지 않아 병사하고 말았죠. 그리고 구천의 사후 월나라는 쇠퇴했으며 결국 초나라에 멸망하고 맙니다. 토사구팽은 법녀가 그 친구 문종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천의 관상을 보면 입이 뾰족하고 목이 길어서 고난은 함께 할 수 있으나 영화는 같이 하지 못하는 상이로다. 그러니 저자의 밑에 있으면 반드시 화를 당하니 우리 여기서 사직을 쓰고 나가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종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끝까지 저 왕을 우리가 보필해야 되지 않느냐. 충신의 어떤 그 자세를 견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법녀는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서 이제 이름을 바꾸고 그 유명한 중국 천하의 최고의 그 부자, 정말 노블리스 오브리제를 정말 실천했던 최고의 부자 도주공 가문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강의는 이 중에서 특별히 그 기억해야 될 그러한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면은 반드시 아래로 내려가는 징조이며, 또 물건의 가격이 싸지면은 다시 위로 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조짐이다. 이것은 이 만화의 그 근본적인 원리인데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개연의 계책대로, 법녀의 계책대로 이렇게 오나라가 10년을 시행하니까 정말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백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나라를 믿게 되고, 나라에서 시키는 일, 나라가 하는 일은 정말 몸을 써서 다 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로열티가 엄청난 그러한 백성들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상극즉 반천하고 천하극즉 반귀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한 것은 분토, 이 똥분자, 그 흙토자인데요. 손에 묻은 똥이나 흙을 이렇게 털어버리듯이 귀한 것은 빨리빨리 출해야 된다. 팔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해진 것은
주옥, 정말 그 구슬 옷과 같이 소중하다고 이렇게 알고 여기고 취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것을 내다 팔면은 값을 비싸게 받잖아요. 천한 것을 아무리 주옥같이 사들인다 하지만 값을 싸게 주잖아요. 그래서 싸게 주고 산 값이 결국은 크게 오른 다음에 팔면은 거기에 이제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열자에 이 모든 그 경제 행위에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귀, 추려, 분토, 취여, 주옥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라의 그 곳간이 튼튼해지니까 백성들에게 그리고 병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줍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요, 전사들이 활과 돌과 끓는 물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목이 마른 사람들이 그 샘으로 달려가듯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아주 전투 의지가 강하게 싸움에 임하니까 중국 최고의 나라가 되어서 관병 천하 중국하고 칭호 오페라 그 중국 천하에서 가장 강했던 5나라 중에 하나로 우뚝우뚝 서게 되는 그러한 그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 추려, 분투하고 천, 취여, 주옥하면은 개인도 부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국가란 것은 결국은 그 부자가 된 개인들의 그 경제력이 모여서 국가가 부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국가도 부강하게 되고 이 부강한 후에 국가의 그 재원을 잘 활용을 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 또 전쟁에서 다친 사람, 그 다음에 미래의 자산인 신생아를 잉태하고 신생아를 낳는 그 산모들에게 정말 왕실에 의사를 보내서 건강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 생각해 보십시오. 돈 별로 안 내잖아요. 기껏해야 몇백원, 몇천원 내면은 어느 병원 가서든지 우리는 다 진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나라는 그 참전 유공자들에게 한 달에 250만 원을 준대요. 우리는 31만 원 주잖아요. 이것만 비교하면 호주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38이 24, 8배를 더 주니까. 우리도 지금 국가 유공자나 참전 유공자들이 호주 시민권을 획득해서 호주에 가 살면은 한 달에 그 참전 유공 수당을 250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나라는 병원 몇 번 갔다 오면 그 200만 원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병원에요. 정말 우리나라는 천국에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의료 분야 하나만큼은요. 그래서 우리는 30만 원인데 쟤들은 25만 원 되게 부러울 것 같지만은 이 의료비를 감당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도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애기 하나 나오면 5천만 원 들잖아요. 그리고 가장 간단한 암 수술하면 1억 들어야 돼요. 한 번 하는데 1억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이거 암 수술 한 번 하고 또 하면은 그냥 10억 다 날아가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나라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임산부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말씀드렸듯이 그 의의를 보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중요하지만은 또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정말 술과 개고기를 개 한 마리를 보내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은 돼지 한 마리와 술을 보내서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신생아가 쌍둥이 낳고 새 쌍둥이 나오면요 어떻게 해요? 유모를 보내주고 나라에서 먹고 살 양식을 다 대주고요. 이게 말입니다.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란 게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물론 이 나라는 춘추라는 그 전쟁의 와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원들을 관리해주고 그런 목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보살피고 왕이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이 사실은 대단한 정말 지금 현대인들도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엊그제 통합당 대표입니까? 김종인 대표가 기본소득 주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본소득. 그러니까 또 웬일인지 이번엔 또 민주당에서 시기상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말이 많아요. 이쪽에 보수 진보 쪽에서는 나라 국간 다 틀어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저쪽에서는 그러면
그러면 뭐 손가락 빨다 죽으란 말이냐 별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큰 진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기업은 전 세계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것이고, 또 국내에서 세금을 내가지고 국가는 그 세금을 잘 관리했다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상황도요, 귀상극적 반천하고 천하극적 반기하는 거 딱 여기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경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디프레이션 들어간다잖아요. 디프레이션은 정말 그 인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참혹한 그 현상이 바로 디프레이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장도 문을 닫고 근로자도 출근을 못하니 수입이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쓰지를 못하고, 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훔쳐먹거나 도둑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형적인 재화가 없으면 무형적인 예와 충효 이런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할 수가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것, 특히 동양, 대한민국은 형이상학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근본 베이스는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질.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상하게 그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돈은 뭐 별거 없다 그러잖아요. 돈 별거 없는 인간들이 교회는 왜 크게 지어? 강남의 명성교회, 여기 우리들 교회, 뭐 소망교회, 강남 노른자의 땅, 제일 좋은 땅에다가 왜 너희들은 왜 그럼 교회 지어놓고 거기서 돈 받고 저 헌금 받아가지고 계속 교육관 짓고 왜 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그러는데 천국은 어느 순간에 가는 것이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종교적으로 이게 귀기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또 이웃이 잘 못 먹고 잘 살지 못하면 도와줘야 되고요. 그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500년 300년 전의 역사에서 이러한 것을 설파했다는 거, 이거 정말 놀랄 일입니다. 대단히 놀랄 일입니다. 제가 어쩌면 저희 가족이 될 사람한테서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집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집 사면 안 되지 지금. 왜 안 됩니까? 디프레이션 아니야. 그러니까 뭐 책에서는 들어본 것 같아. 경험은 못 해봤지. 나도 경험은 못 해봤어. IMF도 디프레이션은 아니거든요. IMF를 디프레이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IMF는 디프레이션은 IMF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야. IMF와 같은 상황이 한 10년 이어진다고 보십시오. 한 10년. 이 세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서울에서 직업 없고 정말 돈 벌이가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정말 괜히 하나 사가지고 시골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경기도 집값 많이 올랐던데요. 많이 올랐지. 그러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면 안 되는 거야. 바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귀하게 됐잖아요. 추려 분토해야 돼. 똥을 버리듯이 손에 묻은 흙을 바지가랑에 묻은 흙을 털어버리듯이 이건 빨리 팔아버려야 되는 거야. 만약에 아무도 사지 않는다고 하면 거들떠 보지도 않아. 강남의 아파트가 아주 천하게 되었어.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도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요즘 누가 아파트 가지고 돈 버냐고. 아니죠. 그때 사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저보고요. 당신은 그때 샀나? 샀죠. 샀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오르는 시기를 너무 빨리 봐가지고 좀 빨리 팔다 보니까 이익은 많이 남기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딥니까? 다른 사람 10중 7, 8이 실패할 때 저는요, 그 팔리지 않는 거 사주니까 저 주인에게 고맙다고 점심까지 얻어먹어가면서 또 막 서로 살려고 뭐 밤에 뭐 수원인가 어디서 달려왔어요. 그거 팔았죠. 이겁니다. 이거는 투기도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세상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경제적으로 취열을 반복하는 겁니다. 취여 주옥같이 하고 추려 분토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좀 더 강의를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이 원리만 터득을 하시면은 왜 저축을 해야 되고, 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왜 절약을 해야 되고, 왜 아껴야 되고, 그리고 쓸 때는 어찌하여 팡팡 써야 되는지 그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카페에서 짠돌이 카페 뭐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콩나물을 얼마 아꼈는지, 아무리 아껴봐야 이 원리를 모르고 결국은 여기로 기착되지 않는 그 절약,
검소는 찌질이 공상이에요. 찌질이 공상. 여러분들 아껴서 뭐 하려고요? 바로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과감하게 믿고 투자할 수 있고 과감하게 믿고 신뢰하고 팔 수 있는 이러한 경제적 마인드가 체질화되고 신념화가 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아끼고 뭐 하는 것은 그 정말 공상입니다. 찌질이 공상입니다. 어디 가서 아이들 용돈도 하나 못 주고요. 부모님에게 정말 이 봉투 하나 못 내밀고 이런 인생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 이론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이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화식전을 강의하는 거 오늘 말씀하신 이거 위해서 제가 화식전이라는 그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직 구독자는 얼마 안 됩니다만은 이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은요. 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도 사회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재화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소유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여러분 삼성만 맨날 두드려 펴고 삼성 주식 전부 국민에게 n분의 1 나누자고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카네기가 그랬고 한나라 무죄 때 상홍양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천하의 재물을 전부 다 골고루 나눠줘도 이전이 가기 전에 몇 사람에게 다 모여든다고. 왜? 너희들 일반 백성들은 돈이 어떻게 굴러다니는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줘봐야 헛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주 지금 뭐 150만 원 갑니까? 200만 원 갑니까? 그거 한 주씩 줘봐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뭐가 뭐 인생 팔자고 오십니까? 괜히 삼성 그 창업주 그 귀하게 일으킨 기업 지금 3대인데 이재용 회장이, 저는 뭐 삼성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만은 삼성경제연구소 가서 이런 강의한 것밖에 저는 없어요. 여기에 보면 기업가의 윤리가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세상이 변한다 여러분. 종업원 숫자가 많아. 그 사람들 세상 변하면은 너희들 다 뺏기는 거야. 경주 최부자가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원래 선해서 최부자 된 게 아니야. 그분은 2대 부자가 목숨을 화적대에게 잃고 나서 아하, 돈을 영원히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하나 교훈을 찾아낸 게 6가지 교훈인데 결국은 나누어라. 못 사는 사람 보살펴라. 그리고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쌀 한 대와 그 굴비 한 마리 가지고 가서 우리 머슴들 집에 가면은 거기서 정말 그걸로 밥을 해서 그 소반에 딱 차려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재산을 지키고 또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들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육훈이 나왔던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레제를 수행한 외국의 많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나서, 그러면 돈도 모이고 위험도 없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적정선에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요 다음에 도주공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도주공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한 번은 가난한 형제들에게 다 나눠주고 한 번은 가난한 친구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매년 그 수익이 생기면은 자기 이웃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가지고 먹고 살게 만들고, 이러니 도주공은 천하제일이랍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의천도령기라고 중국의 무협영화가 2019년 판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경의 기초에서 다시 그 각색을 패러디한 것 같은데, 그 저자가 김용입니다. 김용. 중국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무협 대하 소설의 그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또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부자 누구냐, 도주공을 자기는 가장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천도령기는 제가 보니까 성경의 그 원리대로 쓴 것 같아요. 마지막에 현재 그 이란을 위시해서 그 회교도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려는 막 그런 어떤 그 성경에 그 예정된 그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왜 중국의 무협에 그 페르시아 그 무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페르시아가 종이 되고 중국은 주가 되고, 그거 그 종주가 되고, 중국은 그 밑에 있는 한 단계 낮은 국가, 그 밑에 종속이 되는 그러한 그 스토리를 풀어 나가더라고요. 저도 참 별 관심을 다 가지고 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거 꼭 우리 기억합시다. 귀추려분토, 취여주옥.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빅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현재는 빅데이터만 정확하게 볼 수만 있으면 이거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도 제가 칼럼 쓴 거를 위주로 해서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관심 보여주시고 정말 이거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중국 5000년 역사예요. 이거의 비밀로 붙여진 거예요, 이게요. 이게 왜 비밀이냐?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대로 하면은
부자 되는데 이 부자 되는 원리를 왜 남에게 알려줍니까? 그래서 첫째,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었고, 두 번째, 이것을 쓴 사마천 이 저자가 황제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강성했던 한나라 무제를 비판하기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 그 글 자체가 금서가 되어서 정말 먼지 속에 어둠 속에 수천 년을 이렇게 잠궈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와서 저에 의해서 이게 풀렸다고 생각하면 좀 지나칩니까? 중국은 등소평이가 개혁 개방해서 경제의 그 단맛을 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뭐야, 우리 중국이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고 물자가 많아서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 거야? 아닙니다. 중국인들 피 속에는 원래 이 이론이 있었던 겁니다. 사마천의 화식 이론이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그 숨어있던 그 DNA가 유전자가 슬슬 발동이 되어서 나와서 이제 중국이 지금 와서는 미국하고 맞짱 떠서 이제 또 망조가 들었습니다만은 히틀러라고 그래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히틀러, 시진핑 히틀러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만 하여튼 귀추려분토 천취여주옥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당연하시겠죠. 이런 거요, 이런 강의 대한민국 경제학 석사 박사 대학 총장 누구나 불러놔도 이 강의 못합니다. 또 사마천 강의한다는 저자들도 이 강의 못해요. 왜냐, 그 사람은 이미 유명세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화식전 한 구절 들고 나와서 설명만 할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 저는 들어본 적이